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5월 24일 서부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입니다. 주말에 라이브를 못하고 여러분께 좀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간단한 짧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쇼티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잠시 후에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시장을 맞이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첫째, 이번 주 주요 어닝 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오로존 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장 전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투잇은 터보텍스라고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텍스 파일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또 스몰 비즈니스나 개인 비즈니스의 어카운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실적이 좋게 나올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톨 브라더스, 하우징 건설 회사 중에 한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보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APPS 디지털 터바인,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악타, 워크데이 뭐 이렇게 많이 볼 것들이 많죠.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목요일이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날인데요. 베스트 바이, 달러 제네럴, 달러 트리 이런 종목들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고 또 코스코, 그리고 올타 뷰티, 그리고 오로데스크 정도 한번 관심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에는 빅랏 이 정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인플레이션과 쇼리지에 관계된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택 경기 올라가고, 하여튼 주택은 지금 부족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주택 시장은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은 한번 거기서도 버블이 터지는데 그게 어떤 시점이 될지, 그리고 지금 주택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난주에 조금 하락을 했죠. 이 톨 브라더스의 어닝 발표가 나오면서 반등이 시작될지 아니면은 종지부가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쇼리지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지난 한 2-3주 정도 하락성 횡보를 하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실적 발표에 살짝 반등을 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마감하는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상승 무드로 갈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죠. 그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수혜를 볼 종목들, 필수 소비재를 파는 종목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종목들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는 올타 뷰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에스텔 로더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볼은 EL인데 에스텔 로더도 많이 올라왔죠, 계속. 그리고 올타 뷰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또 에스텔 로더와 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화장품을 파는 회사예요. 사람들과 대면하고 또 여성분들 많이 제 외모에 관심 가지시고 화장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화장품의 수요라든지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로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다가 내렸다 하면서 지금 약간 하락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등이 될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일정을 보면은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25일 날 뉴홈 세일즈 관련된 통계가 나오는 게 관심이 있고요. 27일 날 durable goods order 통계가 나오는 것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28일에 personal spending과 personal income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 이 28일 날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켓의 지금 상황을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키워드를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shortage, inflation, 그리고 비트코인 falls.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던 유동성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올지 그게 큰 관건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을 봤을 때 스몰 미드캡들이 좀 주가를 올리는 듯한 그런 사인을 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어서 반등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주식시장 내에 있는 사이드라인에 있던 현금들이 들어와서 미드캡과 스몰캡들에게 약간의 주가의 상승을 유도한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오를 수도 있지만 과하게 지금 우려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오죠. 근데 그게 아주 심하게 우리 경제 자체를, 아니면은 통화의 가치를 흔들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그런 문제도 아직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10년 국채 수익률에 오르는 현상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럴 때처럼 또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올 수 있는데, 그 왔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주가의 조정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역시도 국채금리 상승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적응이 되어 가면 반응이 좀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쇼리지에 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쇼리지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특히 가치주들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 자재나 건축 관련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원자재 관련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지난 몇 주 동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 쉬는 시간인 건지, 아니면 이 쇼리지에 대한 어떤 수급 조절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더 이상 주가의 상승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되어서 아무리 수요가 더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섣불리 3타임 레버리지 SOXL 같은 종목들 자꾸 반도체 사시거나 그쪽으로 시각을 자꾸 쏠리시면은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침착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되면서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정말 중요한데, 한 가지 다른 의견은 그쪽이 금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 가격이 이제 상승을 지난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일단 금 가격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200일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있던 유동성이 금으로 들어와서 금값을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스몰캡 미드캡으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올려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립토 커런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장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계속 이거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35,800 근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그 서포트가 두 가지 정도의 선으로 보이는데요. 뭐 대략 28,700 그리고 23,500 정도의 라인에 있는데, 첫째는 28,700을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된다면 반등을 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23,600에나 500까지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손 치면 다시 4만까지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컵을 만들면서 상승으로 가고, 그리고 업다운 하면서 이 모습이 좀 넓은 폭에서의 헤드 앤 숄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모습에서 보면 28,700 정도를 치고 4만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다른 보조지표를 봤을 때 충분히 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에 4만을
먹지 못하고 거기서 힘이 빠진다면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23,500을 지키는데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에 대한 연동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눴고요. 이번 한 주는 역시 또 차피 마켓이 될 것 같아요. 오르더라도 많이 오를 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저의 방향은 이번 주도 수익이 적당히 나오면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서 6월의 커렉션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